반면 야당에서는 이 사람 국감에 꼭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지금 야당은 6곳의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부터 논란이 커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개입 의혹. 해당 변호사였던 설주환 변호사도 김현지 실장을 전화를 받았고 그만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가 나온 다음에 이제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어가지고 진술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분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는 몇 번 뵀었거든요. 네, 몇 번.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떤 소송 관계라든지 이런 법적 분쟁을 거의 컨트롤 타워였어요. 이분이 내부적으로는 컨트롤하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상황도 파악을 하고. 저도 이분한테 전화 드렸었죠. 어떻다. 뭐 이런 다 얘기도 했었었고. 이분의 역할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니 역할은 안 바뀌죠. 그 명칭만 바뀔 뿐이지.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를 질책하고 압박했다는 취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환 변호사의 검찰 협조하도록 회유한다는 사실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그래서 6월 10일 변호인을 그만뒀고, 다음 화면 볼게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설주환 변호사 얘기는 4-5번 정도 텔레그램, 보안이 잘 돼 있는 메신저로 전화가 왔다. 송영훈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과거에 2023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법원의 영장 기각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 사실은 이런 것이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의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을 할 적에 실질적인 의뢰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맞다면 본인이 그 의사에 반해서 사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현지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사임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본인이 사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실질적인 의뢰인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아주 정보감 있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에 사임을 강권할 수 있었을 적에는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즉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에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를 변호인들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임을 종용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진술이 주는 정보값은 김현지 보좌관의 스타일입니다. 최근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도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사퇴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현지 보좌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도 이미 당대표의 보좌관 신분에서 전화를 해서 사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스타일이 상당히 일관되어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게 아마 김현지 실장의 외압과 질책, 협박 때문 아니었냐라는 게 지금 뭐 박상현 검사도 어제 증언했다시피 주진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설주환 변호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김현지 실장도 국감에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청했던 김현지, 설주환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걸 왜 빼는 것입니까? 불러서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이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으면서 수사 관계자의 그 수사를 받는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의 변호인과 접촉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무죄 만들기, 윤 어게인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또 해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망발입니까? 오늘 전현희, 이성윤 두 이제 법사위원들이 이 논란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 제가 좀 독해력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이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관여했어도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바꾸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이 만약에 전화를 걸어서 해임하라고 했다면 글쎄요, 이게 사적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했다면 이라는데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지요. 예. 했다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문제가 별로 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좀 진실이 아니란 말씀이신데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변호인이 그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입니다. 변호인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오히려 검찰을 돕는 듯한 행동이 더 많았다. 그래서 검찰에 협조할 것을 계속해서 나를 종용했다. 그래서 나하고 언쟁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얘기하고 있죠. 부지사의 어제 직접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상태에서 변호인이 왜 저기에 있었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왜 당신이 안 나오냐라고 전화할 정도의 그렇게 가까운 사이입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서 또 김현지 씨로부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호인을 이제 사임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 분이 가까운 관계입니까? 또 하나, 김현지라는 사람의 존재를 저는 오래 알았어요. 올해 들어서 처음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상용 검사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존재를 그 당시에 이름 딱 듣고 바로 알았습니까? 그럼 김현지가 왜 뭔데 개입합니까? 라고 얘기를 왜 그 당시에 안 했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김현지 실장을 절대 존엄이다 얘기하고 만사현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국민의힘의 국감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과정들 속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어딥니까? 김현지 실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략적인 또 정치적인 정쟁의 거리가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 과연 여기다 대고서 출석해라? 그럼 누가 출석을 시키겠습니까?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지금 김현지 실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저희 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하면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 출석시켜가지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실 거면서 이렇게 자꾸 이런 그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엮으려고 했던 어떤 의중이 있는 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설주환 변호사에게 4-5번 정도 텔레그램을 전화한 거 아닌 거, 이것만 만약에 밝히면 국감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텐데, 글쎄 이제 김진욱 대변인 말씀 중에는 박상현 검사가 어떻게 김현지 실장이 당시 존재를 알고 바로 알아듣고 김현지 실장 압박받고 해당 변호사 그만둬? 그러니까 라는 부분은 유출과 혹은 설주환 변호사와 검찰 간의 유착관계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다 격가질 수도 있고 전화를 했나 아니냐 이것만 좀 얘기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논점은 확실합니다. 김현지 실장이 전한 이후에 변호사를 설주환 변호사 그만두게 한 이후에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이 바뀌었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에서 유리한 진술을 바꿨냐, 이것만 보면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봤던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의 법정 싸움이, 공개적인 법정 싸움이 재소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하셨던 이야기 심정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점심사에 좀 입장 정리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혼란스럽고. 제가 좀 더 변호사님이 오늘 안 오시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시 공개적인 부부싸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 공개적인 법정 부부싸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까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최성 평론가님, 저하고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실 저희는 그동안 이 부분을 몰랐어요. 제가 가려있는 부분을. 근데 이제 어제 박상현 검사가 증언하면서 이 과정을 알게 된 거잖아요.
애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그리고 공개적인 부부싸움을 했다. 이후로 바뀐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변호사도 바뀌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압박해서 또 공개적으로 이 진술이 번복됐다. 이러면 단순히 그 김현지 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질책한 다음에 변호사를 바꾸겠다. 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설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가설이.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금치산자입니까? 자기 판단 능력이 없어가지고 남의 말을 듣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부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고 본인이 얘기하는 건 본인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 그러면 판단 미스가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딱 그 자백, 쌍방울 대납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관련이 있고 보고가 됐다는 아주 정말 그 당시로는 굉장히 트리거가 될 만한 첫 자백이 나온 3일 만에 이게 그 설주한 변호사의 사임이 이루어진 거죠.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다는 게 지금 나온 사실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3자가 개입한 게 무슨 관련이 있냐 얘기하는데 제3자가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당신의 선임 보좌관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2002년 9월 2일 날 텔레그램 문자 또 기억하는 게 있죠?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대표님 검찰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박상현 검사 당연히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현지 보좌관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1년이나 전의 일이었는데 전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제3자임을 얘기하는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 보좌관이 관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대표의 출석 여부에서부터 그다음에 이르는 정무적 판단까지 그다음에 사법적 대응까지 그걸 김현지 보좌관이 대응했다면 과연 그게 3자인가?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최측근인가? 이거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논쟁적 사안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공개 부부싸움만 표면적으로 알았지. 물밑에서 김현지 실장이 전화해서 설주한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질책하고 변호인 그만두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 그래서 갑자기 물러났다. 그럼 그 이후부터 뭔가 변곡종을 맞아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아까 그 최성 평론가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중요 분기점마다 김현지 실장이 등장한다라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저는 좀 끼워 넣기식 확대 해석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으로 인해서 해임이 됐는지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볼 문제이기는 한데 설령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변호인이 사임하고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저도 변호사로서 좀 납득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수사를 받는 또는 재판을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본인이 진술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든지 또는 자백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누군지 여부 또는 변호인이 사임 여부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이 술파티 의혹은 결국 진술을 회유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또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내용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진술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만 이제 연어 술파티냐 아니면 김현지 실장의 그 진술 번복 개입 의혹이냐 이 두 갈래겠죠. 전쟁입니다 나왔던 텔레그램 메시지 그리고 텔레그램 전화를 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설주환 변호사 얘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현지 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 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의혹뿐만 아니라 사건 전부를 관할했고 특이사항을 보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들은 다 똑같지 않을까 싶다라고 본인 설주환 변호사가 미뤄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이런 주장, 이런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저 얘기를 송영훈 변호사에도 질문을 드릴게요.
김현지 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관련뿐만 아니라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관여했다. 체포영장을 빼냈다라고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어요.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이 김현지 실장에게 체포영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모두 공범과 함께 조금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송영훈 변호사님, 저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저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재판 기록 유출 때문에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지만은 그 기록 유출 문제로 본인의 조력이 중단됐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같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서 변론 전략을 상의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설주한 변호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보좌관이 사법 리스크 관련된 대응을 총괄했다. 그리고 변호인들로부터 상황도 보고를 받고 본인에게도 사임을 종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요? 즉, 본인의 정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바로 2021년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대북 송금과 지금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매우 밀접하게 상황을 컨트롤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을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아예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직접 들어갔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김현지 보좌관이 이것을 상황 관리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김용 전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김현지 보좌관이 변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 이런 상황 관리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지금 공개를 한 것입니다. 저것을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만약에 주장을 했다면 대단히 근거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현지 실장이 이쯤 되면은 맞다 아니다 답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정리해볼게요. 이번 주제. 논점은 이건 것 같아요. 김용 전 부원장이든 이화영 전 부지사든 그 옆에 있는 변호인들이 그 변호사,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전적으로 변호한 게 아니라 마치 김현지 실장의 관리 감독하에 그 변호인들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한 것이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 관리 감독한 거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또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좀 지나친 좀 확대 해석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김현지 실장이 당시 보좌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또 보좌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마치 김현지 실장이 상황처럼 또는 최고 존엄처럼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것 좀 확대 해석이 아닌가,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께만 짧게 질문 하나요. 여기 보면 지금 저게 만약에 저 사실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빼냈다면? 그렇죠. 저렇게 형사소송법에 반해서 기록을 유출하게 되면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저 혐의로 제가 알기로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피고인에 대한 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 기록은 그 사람의 변호를 위해서만 쓰여져야지 다른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전달을 해서 진술을 왜곡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증거인멸과 직결되기 때문에 처벌도 될 수 있거나 혹은 적어도 변호사 윤리에 위반돼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연일 제기하는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최측근들의 변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치 불똥이 튀게끔 변호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김현지 실장이 총괄해서 관리 감독했다. 이건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5위였습니다. 오늘 여야의 공방거리 있었습니다.